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유통기환 2분 컷입니다. 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수가 벌써 2,000명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3,000명이 되면 라이브 방송을 준비해볼까 합니다. 지금 2,000 후반대니까 이번 주 안에 3,000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변에 홍보해주시면은 저희 채널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팬데믹 시대의 이커머스 물류 센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커머스 내에서 무조건 결국 물건은 실물로 고객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배송 그리고 물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글로벌 피어들은 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제가 2016년도부터 꾸준히 주장해왔던 내용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을 할게요. 네, 징동의 물류센터입니다. 상해에 오픈한 완전 무인 물류센터이고요. 지금 보시면 갤럭시가 입고가 돼서 이걸 풀어서 적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봇 팔이 이 갤럭시들을 운반해서 상품 인식시키고 토트라고 불리는 바구니에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같은 SKU들을 이제 한 자리에다가 담아서 지금 수납을 하러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셔틀을 타고서 얘가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수납을 시켜 놓고요. 네, 지금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다시 그거를 꺼내서 지금 로봇 팔이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한 개 나갔다 이렇게 인식시키고 뽁뽁이 포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박스를 접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골판지 송장을 붙이고 그다음에 박스를 이쁘게 착착착 접어가지고 송장을 붙입니다. 이렇게 출고가 된 박스들을 갖다가 이 로보트 오토메이티드 가이드드 비클이라고 AGV라고 부르는 여기다가 얹혀주면은 이 친구들이 소팅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센서 통해서 각 목적지별로 지금 내려주고 있고요. 이렇게 내린 것들이 취합돼서 역시나 바닥에 있는 센서 통해서 지금 자동으로 상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꾸러미들이 다 이제 상차할 준비가 됐고요. 이렇게 올려져서 트럭으로 각 배송지별로 운반을 하게 되는 그런 물류센터를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를 보셨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째로 이제 물류센터가 보통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둘째로 아마존이 이걸 어떻게 바꿨었는지, 그리고 셋째로는 알리바바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금 어떤 식인지 이렇게. 네, 통상 물류센터가 어떤 식이냐면은 선반이 있고요. 그리고 선반 사이에 복도가 있어서 그 복도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문의 내용대로 물건을 담는 식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A를 사고 B를 샀다 이러면은 A가 있는 곳 가가지고 피킹하고 또 B가 있는 곳 가가지고 피킹하고 그렇게 장바구니를 채워가는 형식으로 해서 출고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문이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주문 양이 늘어날수록 사람을 더 많이 뽑아야 되는 그런 형식이 이커머스 물류라고. 근데 아마존이 이거를 크게 바꾸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 2012년도에 키바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때 샀던 이제 금액이 한 7.8억 달러 정도니까 거의 한 9천억 원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홀푸드 살 때랑 마찬가지로 로봇 회사 왜 사지? 뭐 로보틱스 하려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 가졌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요게 물류센터 안에서 선반째로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키바라는 로봇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자료화면을 띄워드릴 건데 로봇 청소기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팟이라고 불리는 POD, 그래서 아이팟 할 때 그 팟이라고 불리는 그런 선반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선반을 들어 올려서 그 선반째로 작업자 앞으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류센터 안에서. 이걸 통째로 이고 사람 앞으로 이동을 하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피킹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쓰면은 이 선반들이 자동으로 줄을 서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맞춰서, 이 순서에 맞춰서 갖다 준 선반에 이제 불 들어오는 물건을 피킹해서 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식으로 물류를 바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효율이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같은 시간 안에 처리하는 물량도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컨트롤 센터 지시에 따라서 요 키바라는 친구들이 최적 경로로 이동해서 갖다 주고요.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는, 물류센터 바닥에 있는 이제 위치 인식용 바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런 시스템을 물건이 사람에게, 그래서 Goods to Person이라고 해서 GTP 시스템이라고 많이 불리고요. 지금 이커머스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 왜냐면 주문량이 늘어나니까 그냥 매뉴얼리 피킹하는 거는 좀 줄이는 편이 효율 개선에 있어서 좋은 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리바바는 어떻게 하고 있냐? 알리바바는 이제 물류 자회사인 차이냐오라고 있는데요. 알리바바는 이상하게 이제 회사 서비스들을 동물로 많이 짓습니다. 지난번 기초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티마오는 이제 티몰, 이건 고양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리페이, 쭈프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엔트 파이낸셜, 그래서 개미이고요. 그리고 허마 신성은 하마, 그리고 이제 차이나오 같은 경우는 햇병아리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차이나오가 쓰고 있는 로봇도 키바랑 똑같이 선반을 운반시켜서 사람 앞으로 이동시켜주는 GTP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퀵트론 로보틱스라는 회사 거를 쓰고 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주문했을 때 한 3초 아니면은 이 주문 내용에 따라서 박스 사이즈까지 계산되어 나온다고 하니까요. 정말로 많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마트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마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용인 보정동 그리고 김포에 2호센터, 3호센터 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기본적으로 GTP 형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문을 했다. 그래서 제가 신라면 그리고 뭐 샤인머스켓 새우깡? 먹고 싶은 거 다 말하네요. 이렇게 주문했다 하면은 제 주문에 맞는 이 장바구니를 채워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토트라고 하는 이 플라스틱 바구니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고객한테 나가는 토트가 있고요. 물건을 저장해 놓는 적재 토트가 있습니다. 적재 토트 안에다가 햇반은 햇반끼리, 새우깡은 새우깡끼리 이렇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 장바구니가 처음에 주문이 들어오자마자 이 토트에 비닐봉지가 씌워지고요. 이 토트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다니면서 주문이 채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을 하면 이제 미니 로드라고 불린 로봇가 있어요. 이 로봇가 픽업 로봇인데 한 21개층에 있는 이제 셀, 보통 재고 창고라고 불리는 이 한켠에 물건 적재된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상품 들어가 있는 토트를 이제 꺼내서 셔틀과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주고요. 그러면은 GTP 작업대에 여사님들이 서 계시는데 그 앞으로 새우깡 토트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모니터에 숫자가 뜨거든요. 한 개, 두 개 이렇게 숫자가 떠요. 그러면은 이 집은 한 개다. 그러면 한 개만 집어서 담으신 다음에 이제 버튼 누르면 그 다음 게 오고 그 다음 게 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피킹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이마트. 롯데마트도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꽤 많이 자동화가 된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주문이 빨리 처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뭐 하루 내지는 당이라도 받아보실 수 있는 게 이런 형태다. 픽업을 다 완료를 하면은 고객 주문 정보가 담긴 이제 라벨이 프린트 돼가지고 토트에 붙고요. 그게 출고가 되고 토트째로 택배 차에 실리지만은 아파트 단지 들어와가지고 배송될 때는 토트 안에 아까 비닐봉지 씌웠다고 했잖아요. 그 비닐봉지만 걷어서 배송이 되는 거고 다시 토트는 센터로 돌아간다. 근데 요새 제일 하이라이트는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017년 테마 유통업 내 물류의 진화라고 2016년도 12월 달에 썼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해외 스터디로 다뤘던 것 중에 여기 보시는 이 오토스토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오토스토어 형태.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일반적인 물류센터는 선반과 선반이 있고 그 사이에 복도가 있어서 그 복도를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아까 보신 것처럼 아마존이나 알리바바는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피킹을 하는데 근데 이 회사는 이것조차도 아깝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공간 자체도. 그리고 선반도 사실 선반 폭이 이 정도면은 물건을 뭐 많이 쌓아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해서 그럼 또 이만큼 공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유유 공간을 좀 많이 아끼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그걸 남는 공간 없이 압축을 해서 큐브 모양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그런 아이디어 기반으로 탄생한 게 이 오토스토어 시스템. 예를 들어서 햇반은 햇반끼리, 새우깡은 새우깡끼리 같은 토트 안에 이제 SKU별로 들어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층층층 쌓여서 큐브처럼 만들어 놓은 형태의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건을 어떻게 꺼내? 라고 했을 때 이 큐브 모양에서 맨 위에 로봇들이 피킹을 하고요. 로봇들이 이제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각 SKU가 들어있는 토트를 들어 올려서 이제 밑으로 작업자가 있는 밑으로 내려주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온라인 식품업체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오카도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물류센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엔도버 물류센터에다가 이거를 넣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2017년도에 나온 레포트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피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웃나라 일본의 니토리 아시죠? 이제 가구나 이런 거 파는 회사가 2016년도 3월 달에 도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롯데 슈퍼가 지난해 3월 달에 옥토프레시 의왕센터라는 센터 오픈하면서 거기 안에 적용을 시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놀랐고 왜냐면은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첫째가 기존 물센터 대비해서 공간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물센터 부지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값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기존에 점포들을 갖고 있는 오프라인 업체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스포크 센터로 변모를 시킬 그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왜냐면은 크게 필요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점포 면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배송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도 많이 필요 없다 보니까 비용도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그 효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당 처리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리고 또 잘못 피킹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현저히 낮출 수가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요 자료는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이고요. 한번 둘러보시면 아마존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풀필먼트 쪽 그리고 물류센터 쪽인데 근데 또 제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딴에서도 달아놨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요것도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요거는 정말 제가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요. 신유통 혁신의 물결이라고 해서 유통업 내에서 도입될 3무 기술, 무인 점포, 무인 물류, 무노력 쇼핑 이건 다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지어낸 말인데 꽤 많이 인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 왜냐면 그때 당시에 했던 드라마 중에 공항 가는 길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김하늘 씨가 우리 3 무사히 하자고 바라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뭐 또 뭐 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 접목해서 쓴 내용인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점포단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근데 이 자료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자료입니다. 굉장히 공을 들여 썼고,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면은 요걸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테일 테크 혁명, 요거는 이제 요것도 IT 담당하시는 분이랑 같이 해서 썼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유통업이 사실 굉장히 정체되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은 혁신의 용광로입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로 지금 개선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제가 물류는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공유해주시면은 같이 소통도 하고, 그리고 또 3,000명 되면 라이브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와, 마음에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금요일 날 만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유통기한 언제까지? 아마존고 가는 날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